6학년 2학기 5단원 원의 넓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원의 넓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정확하게는 측정할 수가 없고 어림해 볼 거예요. 어림한다는 것은 전에도 많이 배웠지만 대충 그 정도 되겠다 하고 짐작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게 어림하는 거죠. 자,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 원의 넓이라는 것은 이 원, 지금 초록색으로 된 원, 이 안쪽에 있는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확실하게 아는 거는 뭐냐면 이 정사각형 ABCD, 그건 주어졌네요. 정사각형의 크기는 주어졌어요. 가로하고 세로가 모두 10cm죠. 그죠? 예.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ABCD 안에 원이 있죠. 예. 그러니까 ABCD보다는 이 원의 넓이는 작죠. 그죠? 왜냐, 정사각형의 중에서 이 부분이 다 빠지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예. 그런데 또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 안쪽에도 우리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이 원 안쪽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변의 길이가 같은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게 되죠. 지금. 예.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 거예요? 예, 10cm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빗금쳐진 정사각형이 원보다는 작다는 건 확실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줄 아니까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 원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것이다, 넓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원 밖에 있는 것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0cm잖아요. 그러니까 10cm 곱하기 10cm 하면은 100 제곱센티미터겠죠. 그렇죠? 예. 밖에 있는 거는 큰 거, 그러니까 10 곱하기 10해서 100 제곱센티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대각선의 길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정사각형 가로 세로를 알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이거를 한 군데에 여기 지금 그 연두색이 이쪽으로 옮겨갔죠. 예. 그리고 자, 하늘색은 또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군데로 몰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수치, 그 수치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은 겁니다. 여기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그리고 하늘색은 이쪽에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밀어넣은 거죠. 채워넣은 거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 전체 ABCD의 정사각형의 반만큼 되겠죠. 반. 그러면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이 100이니까 그 반은 50제곱센티미터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10으로 치면 이런 거죠. 10 곱하기 10 나누기 2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의 크기가 뭔지는 몰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50제곱센티미터보다는 크고 100제곱센티미터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림을 조금 아주 정확하게는 못했죠. 그죠? 이렇게 색이 들어가면은 이쪽 부분만큼 또 이쪽 부분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50에서 100제곱센티미터라는 것만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자, 그거는 옛날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아르키메데스. 근데 들어본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죠. 고대 수학자. 근데 이 사람이 그 원의 넓이를 어림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는 그 정사각형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예, 정사각형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더 등분을 한 거죠. 이거를. 예.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거는 이제 12각형이에요. 이거는 12각형. 그래서 12각형을 이 원 안에 이렇게 그 각각의 삼각형이 원하고 접하게 원 안쪽에 있는 다각형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 있는 다각형을 12등분한 건데 여기에서 그 원 안쪽에 있는 거 보이겠죠? 그죠? 보이죠? 그다음에 이 오렌지색은 뭐냐면요. 주황색은 원 바깥에 이렇게 접하게 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 안에 있는 그 연두색을 이걸 구해서 12를 곱하고 그죠? 연두색 삼각형 곱하기 12각형이니까 12개를 곱해요. 그리고 원 밖에 있는 거는 주황색 삼각형을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12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의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등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가깝게 어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녹색의 그 원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예, 안쪽에 있는 다각형의 넓이 구하고 바깥쪽에 있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 사이에 원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의 넓이는 그 안쪽에 있는 다각형, 바깥쪽에 있는 다각형의 넓이 사이에 있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어림을 했어요. 예, 굉장히 스마트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12등분만 해도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쪼갰어요. 이 아르키메데스는.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어림을 했다. 원의 넓이를 굉장히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도. 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원의 안쪽에 사각형. 조금 전에 우리 아르키메데스 거를 봤을 때는 그건 12등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각형이죠. 12각형만 돼도, 사각형에서 12각형만 돼도 이게 훨씬 줄죠. 그 얘기는 그 범위가 훨씬 준다는 거는 원의 넓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는 종이에다가 한번 해봤어요. 이 모는 종이 위에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 주황색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을 이제 원이 꽉 차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에 이렇게 그 원이 지나가는 자리가 완전히 그 하나가 꽉 차는 거, 이 모는 종이 하나가 꽉 차는 것만 이렇게 모은 거죠. 그래야 어림 자체를 정확하게 하니까. 그래서 주황색 부분이 있고,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자, 주황색 부분은 이 원의 안쪽에서 모는 종이 하나가 꽉 차서 들어가는 것만 모은 거예요. 그러면 주황색 부분 요 한 칸이 지금 1제곱센티미터거든요. 그러면 이 칸수를 세면은 되겠죠. 그럼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안쪽에 있는 것은 36이죠. 예.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줄짜리는 6개가 이쪽 면과 이쪽 면과 이쪽 면과 이쪽 면에 있으니까 6, 4, 24 해서 36 더하기 24예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개가 됩니까? 60개가 되나요? 예. 60개니까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60개 있으니까 60제곱센티미터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파란색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파란색 부분, 주황색 헷갈리니까 이제 파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60개, 60 제곱센티미터고, 파란색은 이제 그 꽉 차는 부분만 일단 세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6 곱하기 8에서 48개예요. 여기가. 그죠? 예. 그리고 이쪽 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가 12개죠.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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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가 두 번 있으니까 28이에요. 자, 그러면은 8하고 5, 네, 88이네요. 88개 있어요.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가 88개니까 88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죠. 요거는 딱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세는 것만 잘 세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니 이게 앞에 거랑 똑같은 건데 60제곱센티미터랑 88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쪼개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예. 여기도 둘, 넷, 여섯, 여덟. 이게 여기가 전체가 10칸이거든요. 여기도 10칸이고 여기도 10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거하고 크기는 지금 같진 않지만 센티미터로 따질 때에는 이게 똑같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각형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50에서 100 사이로 어림이 됐는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모는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쪼개서 보니까 60에서 88 사이에 원의 넓이가 있다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어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이해되죠? 그래서 원의 넓이 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는 원을 어림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이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아까 그 아르키메데스, 이 원 있죠. 이 원을 쪼갠 거죠. 자, 일단 연두색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주황색 부분으로 칠해서 12등분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반으로 딱 반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둘레에도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자, 이 연두색 부분에 이 12등분 한 거 중에서 여기를 가위로 자른 거예요. 요 끝에만 조금 남겨놓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예. 여기 삼각형 모양 있죠? 여기를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끝에만 조금 남겨놓고 잘라놓고 이렇게 벌린 거죠. 어디에 사이에다 끼인 거예요. 여기 주황색하고 연두색하고 서로 사이에다가 끼인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예, 반원끼리 서로 끼운다. 12등분 한 거를 이렇게 서로 끼웠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평행사변형 같이 나오죠. 예, 그렇지만 여기에 아직 곡선 부분이 있어요. 곡선 부분으로 하면은 우리가 평행사변형 이런 거는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쪼갠 거예요. 자, 이거는 몇 개로 쪼갠 거냐? 이건 이제 이거하고 첫 번째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2배를 더 쪼갠 거죠. 12등분 했어요. 12등분.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끝에까지 거의 이제
떨어지지만 않을 만큼 이렇게 가위로 잘랐죠. 잘라서 이렇게 주황색 부분하고 연두색 부분하고 사이사이에 끼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앞에 그림 12등분 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평행사변형에 가깝죠. 그렇지만 여긴 여전히 좀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 부분.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람 손으로 자를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제 구분도 안 가. 예, 구분도 안 갈 정도로 잘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면 여기를 수도 없이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등분이 지금 24등분인데 이거를 뭐 셀 수 없이 많은 등분으로 잘랐다. 그리고 서로 이런 식으로 겹쳤다. 그러면은 이 둘레 부분 있죠. 반원 부분에 여기 파란색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 주황색 부분에 반원. 예, 여기 부분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색깔을 합한 어떤 색이 나오겠죠. 그죠? 연두색과 주황색을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이런 색깔이 나왔어요. 원을 아주 잘게 자르면 곡선 부분이 직선이 되고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예, 이게 너무너무 많이 잘라 놓으면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가로는 뭐가 될까요? 이 넓이를 구하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 만들어 놓은 반원씩 쪼개서 이걸 겹쳤을 때, 그러니까 서로 끼웠을 때의 직사각형 모양이 되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은 원의 넓이가 되겠죠. 그런데 일단 세로는 뭐예요? 세로는 2줄이잖아요. 2줄. 그죠? 이 줄이 뭐냐 하면 예,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죠? 그리고 가로는요. 가로는 원주의 반이죠. 원주의 반. 원주는 동그라미 그 원의 전체 둘레지만 이쪽 파란색 부분과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길이가 같으면서 원주의 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원주의 반 곱하기 반지름을 하면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 직사각형은 원의 넓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자, 9번에서 그러면 원의 넓이, 원 5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가로는 일단 어떻게 돼요? 가로는 반지름이겠죠. 아니. 가로는 원주의 반이죠. 그러니까 원주의 반이라는 거는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원주를 구하면 되죠. 원주는 뭐예요? 원주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반지름 곱하기 2 혹은 지름 곱하기 3.14죠. 이게 원주죠. 그리고 여기 있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2하고 2분의 1이 서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그 가로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가 돼요. 되죠? 예. 반지름 곱하기 3.14 원주의 반이다. 그러니까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니까 원주의 반은 반지름 곱하기 3.14. 예. 조금 생각하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로는 반지름이죠. 세로는 5a죠. 5a. 반지름 5a. 그러면 지금 3.89인데 이걸 크게 함으로써 크기가 이렇게 직사각형도 같이 커졌다 작았다 해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원의 넓이도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쪽 지금 두 군데가 지금 같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수가 약간 다르죠. 예, 원의 넓이에서 여기는 51.56이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51.5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의 넓이는 이 둘 사이에 있겠죠. 예, 굉장히 정확하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요. 이 파이,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파이와 3.14의 관계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자, 파이는
뭐라고 했죠? 불규칙적으로 그 몫이 바뀌는 그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14, 1592, 3.14, 1592, 65, 35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예, 파이라고 했어요. 파이. 그래서 이 파이라는 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거죠. 그냥 3.14를 곱한 것보다. 그쵸? 예. 그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니까 가로는 반지름 곱하기 3.14고 세로는 반지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하면 원의 넓이가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한 거죠. 아까 더 정확하게 3.14, 15, 29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수를 넣어서 구한 것이고 이거는 3.14만 우리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두 자리만 이용해 소수 두 자릿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원의 넓이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컴퓨터가 계산한 것과 3.14를 넣은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넓이 모두 이제 강의는 마쳤고요. 예, 용어 정의 보면서 5단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